일단 자영업자시잖아요. 맞죠? 네, 네. 자영업장을 직접 개인 사업을 운영한 지 지금 40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맞으신가요? 네. 40년 동안 자영업을 하면서 제가 궁금한 건 진짜 40년 이게 가능하긴 하세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럼요. 어떻게 한 분야에서 40년 동안 그 한 자리를 그렇게 지켰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가능해요. 이제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이 기능업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어, 그 기능을 익힐 때까지 어려워서 못 견디고 나가죠. 맞아요. 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시련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또 주변에 유혹도 많고. 그리고 20대 때는 항상 그 사람이 뭐든지 이렇게 분위기에 잘 휩쓸려 다니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좀 잘 만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대표님도 만남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어쨌든 그래도 여태까지 이 자리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거는 그 스승을 되게 잘 만났던 것 같아요. 오, 예, 예, 예. 어떻게 보면은 40년을 버틸 수 있게 해줬던 분이 그분이죠. 그분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어요. 그럼 뭐 어떤 스승을 잘 만났다는 게 뭐 어떻게 옆에서 계속 멘토링을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함께 뭐 동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관계에서 그렇게 된 건지 궁금해요. 말 그대로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봐야죠. 뭐 멘토나 뭐 어떻게 네. 보면은 멘토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스승과 제자 사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그 당시에 이제 철이 없던 때라 이게 이런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미용을 사실은 배우게 된 계기는 죽으려고 하다가 배웠어요. 오, 쇼킹한 얘기죠. 와우. 네. 그래, 예, 그게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옛날에 혹시 대표님은 이해가 가실란가는 모르겠지만 그, 남아선호 사상이라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요. 어떤 거예요? 처음 듣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남성을 우대하는 아, 예, 그런 게 예. 있어서, 예, 똑같이 자녀를 낳아도 남자를 훨씬 더 아, 예, 이제 예, 예. 대우를 해주고 여자들은 조금 하대를 하는 네네네. 이런 그런 게 되게 많았죠. 네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거의 그런 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자식이 장남이라는 그 자식의 위치가 거의 보험이라고 봐야 됐죠.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부모님들이. 그랬는데, 이제 저는 첫 딸, 오남매 중에, 이남 삼녀 중에 저는 첫 딸이에요. 근데 와우.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가 너무 어, 형제가 없고 우리 아버지만 계시다가 보니까 이제 아들 하면서 낳는데 제가 딸, 그 밑에도 딸. 이러다가 이제 맨 막내 우리 엄마가 40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신 거죠. 어. 그렇게 됐는데 이제 어, 사실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 나이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게 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은 대학을 보내주고 딸은 이제 내가 고등학교까지 해서 다 가리켰다. 더 이상 나는 안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집안이 어려웠다든가 나를 대학을 못 가리킬 형편이었다든가 만약에 그랬으면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때 가출을 해가지고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나갔었어요. 와. 그게 20살 때요? 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어. 왜냐하면은 이제 막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딱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 애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합니다. 그때는 이제 아버지 말씀이 거의 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또 그러고 자라왔고. 그러다가 보니까 희망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어. 삶의 희망이 없어졌잖아요. 나는 대학을 가서 뭘 해야지 하는 이런 결정을
딱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딱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졌으니까 죽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가출을 그 나이에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나머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 나이에는. 있죠. 그리고 늘 자라면서 오빠를 먼저 똑같은 아, 자식인데 항상 제가 밀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사는 거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아마 졸업을 하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근데 그게 왜 그러다 미용하고 연결되는지 궁금해요. 근데 이제 그게 집을 나가가지고 친구를 걔도 이제 대학을 못 간 친구가 집안이 어려워서 못 갔는데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언니가 양품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미용실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그 양품점을 하는 그 친구 언니 옆에 미용실에 있는 언니가 옷을 사입으러 오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할 거 없으면 이거나 해라. 이거 배우면 그때 당시에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 초봉이 보통 한 40만 원 정도 받을 때예요. 근데 이거를 배우면 훨씬 그것보다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미용을 하게 됐던 거예요. 어, 그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런 자존심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서 미용을 배우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게에서 내가 배운다는 게 너무 그 뭐라 그럴까. 나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할까? 뭐 그런 생각에서, 그 응? 잘 안, 끊겼네요. 네, 옛날에는 그 미용 학교라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학원이 아닌 이제 어떻게 미용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승을 만나게 된 거야.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끌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10년이라는 이제 세월을 기능을 익히면서 같이 지내게 됐던 거죠. 그분이 어떻게 보면 음. 귀인이 된 거죠. 그렇죠. 저한테는 진짜 굉장한 기인이죠. 와. 근데 그래서 그분도 피디님이 먼저 찾아간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찾아간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그 미용을 배우거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미용이 통폐합돼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미용을 배우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보면은 이제 그 학력이 좀 낮은 상태, 못 배운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오로지 내가 이걸 배워서 나는 오빠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 오기. 어,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스승님이 굉장히 저를 잘 봐주셨던 거죠. 음. 어. 그래서 스승님 눈에 들어서 거의 10년 동안 같이 있었고, 그분이 이제 제가 결혼할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결혼할 수 있는 비용을 퇴직금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나 줄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와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용을 배웠지만, 어, 저도 이걸 배우면서 또 수많은 사람을 미용을 가르쳐 봤거든요. 어, 근데 내가 만약에 나 같은 제자가 있었을 때 내가 그분처럼 그렇게 많은 퇴직금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는 못 해봤죠. 와. 그 음, 사람은 음. 지금 뭐 하세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세요. 지금 와. 고령이세요. 잘 못 알아봐요. 가면. 와, 진짜 귀인이시다. 그 귀인이신데 거기에 네. 마음까지 굉장히 크게 쓴 건데 그거를 내가 더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 이끌어 주셨네요. 그때는 제가 워낙 철이 없었고 그분의 제가 자녀들 정도의 나이밖에 안 됐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자식처럼 많이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흔들릴 때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만두더라도 이걸 배우고 그만둬라. 어, 그 얘기를 하셨고, 어, 그, 앞으로 너네들이 살아갈 그 20세기는
전문가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어,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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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만두고 싶고 흔들릴 때도 굉장히 많았지만 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참고 지내오지 않았나. 그리고 가장 지금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배우고 그만둬라는 말에 그만두더라도 배우고 그만두라는 그 말에 참 지금 돌아서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한 얘기죠. 그걸 그렇게까지 맞아요.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음. 그 나이에 남들은 공부할 나이인데 내가 돈 벌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많이 벌었죠. 예, 그 과정에서 돈을 그때 보통 월급은 어느 정도 내가 어디까지 벌어봤고 그 4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벌어봤던 연도라든가 그때는 어떤 느낌 이런 거 좀 궁금해요. 왜냐면 돈하고 연결되면서도 사람이 또 유혹에 넘어가고 갈등이라는 게 생기고 쉽게 다른 데 또 접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돈을 쭉 이렇게 좀 만지면서 그게 언제 그러니까 돈을 언제 제일 많이 만졌어요? 우선 그분과 같이 10년 생활을 지나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나오면서 그때 나올 때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돈이 은행에 4천만 원 있었어요. 그때 몇 근데 년도예요? 4천만 원 있었을 때? 근데 그게 이제 따져봐야죠. 어쨌든 그때가 나이가 이제 한 30 정도쯤 됐을 때니까. 오, 음, 음. 근데 이제 그때에 그 4천만 원을 은행에다가 그 돈을 넣으러 갔더니 대리가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4천이 큰 돈이었었어요. 아, 집이 뭐 진짜 한 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500만 줘도 그림 같은 집을 살 수 있었으니까. 와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가치가 굉장히 큰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차만 없었지 진짜 굉장한 돈을 많이 벌었지 않았을까. 30대네요. 예, 예, 30대.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가게는 그 지금 이 충남 보령으로 오기 전까지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 당시에는. 음. 근데 왜 거기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네, 근데 왜 거기 충남 보령 가기 전까지는 벌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지금 음. 또 다른 스토리가 이제 있을 것 같아서. 충남 보령에 내려오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죠. 인생을 아, 살면서. 음.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여기를 내려오게 됐고,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나 얘기하지 공개석상으로 맞아요. 말하기는 근데 어렵고. 제가 궁금한 건 40년이잖아요, 일단. 네네네. 40년 동안에 내가 30대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다가 충남 보령 뭐 그렇게 해서 문제는 어차피 생기는 거는 있는데 근데 왜 40년을 계속 유지했냐가 궁금한 것 같아요. 우선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이거죠. 늘 그 뭐라 그럴까. 일을 함으로 해서 내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삶을 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항상 예를 들어서 오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둘이서 싸웠어? 그래도 가게에 오면 난 항상 웃고 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너무 그 당시에는 나의 기술 그런 거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했죠. 왜냐하면은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머리 깎던 중에 스포츠 머리 내가 제일 잘 깎고 아, 뭐든지 내가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지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거기에서 항상 나를 찾았죠. 음.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40년 생활을 버티게 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이제 살면서 혹시 이런 거 이해하실래나 모르겠네. 그 옛날에 여자들이 미용을 하면은 남자들이 거의 백수가 된다 그랬었어요. 여자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정도 책임을 져야 되고, 어, 아이들도 가리켜야 되고, 제가 완전히 슈퍼우먼이었죠. 예. 와, 그렇게 그러면 해서 그 아마 그 기가 엄청 40년을 버틴, 세겠네요. 그게 어떻게 그렇죠. 보면 기가 엄청 세면 남자가 꼭 눌려서 살 수 있겠네요. 잘못하면. 그랬을 수도 있겠죠. 와, 지내놓고 생각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예. 제가 지금 어마어마한 분을 인터뷰하고 계시네요.
나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창피해서 말을 잘 안 하는데 굉장히 그 대표님도 뭐든지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이런 오랜 세월을 살면서 무슨 일은 안 겪었겠습니까? 근데 맞아요. 이제 어쨌든 내가 가장 역할도 해야 됐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내가 지켜야 됐었고, 그 다음에 이 일 때문에 내가 아마 오늘날까지 이렇게 버티고 살아오지 않았나. 이 일, 기능, 이 자체가 나한테는 모든 희망이었었죠. 네. 와, 지금 그래서, 기술 얘기, 기능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네. 기술과 기능이 지금 PD님의 전반적인 40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생을 봤을 때 얼마나 중요해요? 아, 전부였죠. 왜냐하면 제가 그것이 없었더라면은 가정도 책임질 수 없었고 아이들도 키울 수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저도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러니까 저한테는 전부라고 봐야죠. 와, 근데 사람들은 보통, 절대적인 거죠. 맞아요. 사람들은 보통 기술, 기능, 이런 얘기를 하면, 어디까지만 와닿고 그 이상으로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피디님은 인생의 전부 절대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왜 기능과 기술이 그토록 중요하고 인생의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배울 때 그렇게까지는 그렇죠. 몰랐어요. 예. 예,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그 결혼을 하기 전까지도 그 스승님이 내가 집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도 했고, 그걸 다 끌어주셨어요. 스승님께서 이제 거기에 같이 그 일했던 사람들 중에 또 저처럼 그렇게 결혼하기도 전서부터 우리 스승님을 만나서 오랫동안 같이 예, 저랑 같이 이렇게 일을 했던 그런 분도 있고 하면서 굉장히 늘 그런 환경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 스승님께서 잘 사람들, 이 제자들을 잘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저도 그냥 따라가는 형태였었고 뭣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가정을 가지면서 살아보니까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까 이제 어떤 책임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내가 아니면은 그 이제 맨 처음서부터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정에 어떤 분란이 오고 이러면서 이 가정을 내가 지키려면은 일, 당연히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써 내가 이거를 잡고 살아야지만 모든 걸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소중했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음. 와, 지금 그냥 과거를 돌이켜보면 사실 제가 감히 엄두를 못 낼 그러니까 이 시간이 불충분한 것 같아요. 그냥 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 새벽 2시까지 우리가 뭐, 네, 예,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오늘 진짜 궁금한 건 그러면 PD님은 스승으로부터 내가 이 기술 전달 받아가지고 그런 어떤 삶, 그런 어떤 경험을 했고 그런 어떤 심리를 얻어봤다면 그럼 PD님은 누군가를 제자를 키우거나 사람을 키우는데 어느 정도 에너지와 시간과 어떤 투자를 혹시 해본 경험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면 어떠셨는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해요. 미용으로서는 제가 이제 그 제자를 키웠다고 하면은, 어, 뭐, 우리 스승님처럼 그렇게까지 키워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어떤 그 기능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아마 지금쯤 저한테 기능을 익혀서 정말 그걸 전수해 줄 때 기능을 익혀서 정말 지금 잘하고 있지 않나. 현재 그런 사람도 있고 몇 명 있어요. 그런 몇 명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 예, 그 기능은 진짜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음, 음. 왜냐하면 저도 기능을 배울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스승님이 나한테 올바르게 가르쳐 줬어도 제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맞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초보 때는 못 아,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섰을 때에 아 그때 우리 스승님이 나한테 이 얘기를 했지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변화가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올바로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참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기능은. 맞아요. 기능은 꼭 참고 인내를 해야 돼요. 아, 그리고 뭐 남들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그래서 저렇게 하고 그러면 절대 기능은 제대로 못 배웁니다. 그래서 긴 세월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요. 맞아요.
예, 예. 거기에 이제 자기와의 싸움이 들어가는 거죠. 예. 항상 나를 이겨야 되겠죠. 나를 이겨야지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콜드콜도 마찬가지예요. 이 콜드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를 이겨야지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50콜, 저 맨 처음에 50동 했을 때 한 콜도 연결 안 됐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때 충격이었어요. 이게 뭐지? 근데 제가 이제 워낙 못하니까, 이게 뭐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든지 나 자신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런 스승 같은 사람도 만나봤고, 굉장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저질스럽고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도 있고, 정말 있죠.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지만 또 스승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나의 귀인도 있고 하는데, 그 많은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면 경험하고 배운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그렇게 전문직을 가지고 쭉 고객도 그렇고, 스승도 그렇고, 제자도 키우고, 뭐, 또 삶도 내 아내로서도 살아보고, 엄마로서 살아보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뭘 혹시 어떤 걸 느끼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냥 전반적인 저는 40년이 궁금한 거예요. 그냥 그 많은 세월 속에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된 거라고 할까요? 느끼게 된 거, 깨닫게 된 거라고 할까요? 우선, 사람을 통해서 얻었다고 하면은 많은 심리를 얻었다고 해야죠.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만나다 보니까 진짜 많은 심리를 얻고 어, 배운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콜드콜을 하면서도 제가 시너지를 내면서 가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닌가요? 제가 심리를 그만큼 많이 얻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는 요즘에 와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표님이 저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뭔가를 찾고 있으면서 그 갈급할 때 뭔가 터치를 탁 해주신 거야. 그랬기 때문에 저도 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게 피디님 생각에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다. 다들 이렇게 막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피디님한테 돈은 어떤 존재예요? 저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렇지만 내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옛날에 말하는 것처럼 이런 졸부라든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돈은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냐 하면은 그게 모든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돈이에요. 그 돈 속에 숨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람 일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돈 자체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변화를 많이 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음, 제가 이제 여태까지 살면서 보니까 늘 하는 말로 내가 돈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 돈이 나를 따라오지 않나. 어, 지금 이제 내가 살아오면서. 네. 제가 지금 그냥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거일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나름 이렇게 노력하셨고 40년 동안 이렇게 함께 쭉 어떻게 보면 이 전문성을 이끌어 왔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면 돈에 숨겨진 뭔가가 있는데 그 숨겨진 뭔가가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고 했거든요. 근데 네네, 맞아요. 돈을 쬐끔 벌었을 때랑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 숨겨진 뭔가를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경험하는 거 맞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안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반 직장인과 이렇게 자영업을 해보고 내가 모든 것들 다 책임져 보면서 하는 게 그 심리적으로 많이 다를까요? 아이, 그럼요. 자영업하는, 아니, 그 직장인들은 일단 마인드 자체가 다릅니다. 시간만 때우면 돈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음, 내가 이제 그 직장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옛날로 말하면
아,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되려나? 노예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네네네. 해야 되겠죠.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다 돌 맞을 것 같아요. 어, 네, 좋아요. 근데 네, 자영업도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잖아요. 그쵸? 네. 조그맣든 크든 어쨌든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자영업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걸로 성공을 하려 그러면은 그만큼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안 돼요. 아, 네. 예,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영업을 해본 사람은 그래도 직장 생활을 평범하게 평생을 철밥통처럼 한 사람하고는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얻는 심리랑 그 다음에 내가 자영업을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얻는 심리랑 맞아요.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돈이 없어도 내 장사를 해라. 이런 음,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에는 자영업이라는 게 그렇게 맞지 않는 영업이에요. 음. 자영업은 어떻게 보면 나보다 돈이 더 많고 덩어리가 큰 사람한테는 내가 깨갱하게 되는 거야, 결국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변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시대가 변한 게 아니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차피 덩치 큰 놈한테는 지는 게 뭐 기본 원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볼 때에 어, 전혀 그런 사람들하고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저는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네. 사람들은 생활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든 300만 원짜리 월급쟁이든 다 거기에 고정돼 있잖아요. 네. 변화가 없잖아요. 그 사람네들은. 네. 그 안에서만 자기가 생활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그 틀에 박힌 생활이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맨날 영업하면서 변동성 겪는 사람하고 다르죠. 음.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인셀덤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영업을 추진하고 도전하고 왜 또 도전하는지 궁금해요. 그 정도면 아 이제는 좀 은퇴를 하고 편안하게 이제 내 노력했고 밖에서 그만큼 변동성을 겪으면 그 심리를 겪어내면서 내가 이만큼 이끌어 왔으면 됐어. 이제 나는 은퇴를 할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또 도전하셨어요? 청년처럼? 그게 이제 계기가 있죠.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자영업은 이제 한물 갔어요. 그리고 이제 늘 찾고 있었어요. 제가 뭘 찾고 있었느냐면 제가 이제 이 미용을 옛날로 말하면 사실은 미용도 지금 제 나이까지 할 수 없어요.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이까지도 미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65세가 되면 제가 미용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시대가 오래 살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고, 난 이거 미용을 그만두면 난 이제 뭘 해야 되나. 우리 남편하고 집에서 있기에는 너무 또 이 나이가 늙지도 젊지도 않고 너무 안타깝고 훌륭한 나이인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난 노후에는 이 미용 일이 아니고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오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던 것 같아요. 제가요. 아, 지금 이 시기다. 내가. 그러는 찰나에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찰나에 이제 인젤덤을 만났던 거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주지 않았냐. 지금 나한테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그것도 가서 수석 대표의 강의를 들었을 때는 내가 뚜껑이 열리기도 했지만 사실 거기서는 시스템을 중요하게 여기고서 여기만 들어와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됐죠. 그게. 처음에 진짜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 딱 가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근데 와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대로 주저앉는다? 그러면 안 한 것만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 너무나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어, 내가 이 마지막 남은 인생을 뭔가 새로운 거를 도전해서 결과치를 내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늘 우리가 그 교육을 하면서 의미 있는 일, 의미 있는 관계, 이런 거를 진짜 나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나한테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특히 이제 PCM에 들어가서 배우면서 더더욱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은 이 인셀덤이라는 도구로 인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특히 그리고 콜드콜과 같이 연계를 해서 얼마만큼 내가 이거를 맥스를 칠 수 있을까? 전 지금 이게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가나? 전 이거를 한번 이뤄보고 싶어요. 비록 내가 나이는 먹었지만 어디 가서 남들이 내가 나이가 먹어서 어떻게 나이 먹은 사람이 그냥 집에 있어도 되는데 뭐하러 나왔습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진짜 지금 내가 20대는 아니지만 한번 나의 최대치를 한번 끌어올려서 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남편은 나보고 너는 미용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한다. 넌 절대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솔직히 자존심 상했어요, 저요. 난 잘할 수 있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나를 과소평가하는 데 대해서 그리고 이제 와,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퇴직하고 집에 있다가 보니까 저랑 자기랑 같이 있어주기를 원하지만 저는 아직 아니에요. 나 할 수 있어요. 나 아직 건강하고 어쨌든 이 저번에 유선 PD님하고 얘기할 때 콜드콜이 전부 다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콜드콜을 통해서 어쨌든 이거는 이 콜드콜 자체가 제가 이 인셀돔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내가 없어서 그 고객이 없어서 되게 방황할 때 어쨌든 지금 결과치를 냈잖아요. 네. 그러면 더더욱 열심히 해서 뭔가를 진짜 한번 끌어올려 보고 싶은 거죠.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 와, 전 이런 도전을 꼭 한번 해서 이뤄내 보고 싶어요, 제가요. 비록 와. 나이는 먹었지만. 오늘 이 인터뷰는 네. 제가 지금까지 진행자 중에서 최고의 인터뷰였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너무 과찬을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와, 근데 이거는 시청하신 분들도 모두 다 공감할 거예요. 음, 여기에는 인터뷰 자체에 나오는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닌 이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해 시청해 보기를 저는 권해요. 진짜 이 인터뷰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 음, 사람의 40년이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끄집어 나온 데 있어서 단순히 40년 산 게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경제와 연결되면서 지금 또한 연결되는 거지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도전을 하고 시작하고 그 안에서 말을 하는 그 에너지와 그 키워드들 들었을 때 피디님은 많은 걸 초월했어요. 제가 딱 갑자기 드는데 여자 트럼프가 아닌가 막 생각 들어요. 아, 네. 그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남들이 생각할 땐 좀 하찮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라도 나는 오늘 꼭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 늘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콜드콜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극점을 찍고 싶은 거지. 지금. 음,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기회에 윤정민 PD와 인터뷰에서 또 멋진 내용을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멋졌어요. 너무 멋졌어요. 정말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